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60세 이후 시니어 세대가 가장 많이 겪는 피부 고민 중 하나인 피부각질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거울을 보실 때마다 얼굴과 몸에 하얗게 일어나는 각질, 가렵고 당기는 피부 때문에 고민하신 적 있으시죠? 특히 겨울만 되면 다리를 긁다가 피부가 빨갛게 변하고 아무리 로션을 발라도 금방 건조해지는 경험, 많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계십니다. 겨울철 노인의 약 절반이 피부 건조증으로 인한 소양증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서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건강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왜 나이가 들면서 피부각질 문제가 심해지는지, 그 과학적인 원인부터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개선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건강하고 편안한 피부를 되찾아 봅시다. 먼저 피부각질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부는 크게 세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바깥쪽의 표피, 중간의 진피, 그리고 가장 안쪽의 피하지방층입니다. 이 중에서 표피의 가장 바깥층이 바로 각질층입니다. 각질은 사실 죽은 피부 세포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건강한 각질층은 우리 피부를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마치 성벽처럼 피부 안쪽의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외부의 세균이나 유해물질이 침투하는 것을 차단하죠. 정상적인 경우 우리 피부는 약 28일 주기로 새로운 각질이 올라오고 묵은 각질은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갑니다. 이것을 피부의 턴오버 주기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과정이 나이가 들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포의 생성은 느려지고 묵은 각질은 떨어지지 않고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쌓인 각질이 바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얗게 일어난 피부, 거칠고 칙칙한 피부색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60세를 기점으로 피부에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여러 가지 과학적 원인이 있습니다. 노화로 인해 피부 두께가 얇아지고 외분 비선이 감소합니다. 피지성과 땀샘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피부를 보호하는 지질막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게 됩니다. 콜라겐은 20대 중반 이후 매년 약 1%씩 감소하며 60대에 이르면 20대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콜라겐과 엘라스틴은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는 핵심 단백질인데 이것이 줄어들면서 피부가 얇아지고 탄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50세 이후 표피세포의 분열 속도와 재생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며 노인 피부는 젊은 피부에 비해 재생 속도가 2배 정도 느립니다. 이는 묵은 각질이 제때 떨어지지 않고 피부에 쌓이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2023년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자의 피부에서는 감각세포인 메르켈 세포의 밀도가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세포가 줄어들면 피부의 자극 조절 기능이 떨어져서 작은 자극에도 가려움을 느끼게 되고 무의식 중에 긁게 되면서 피부 상태가 더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각질층의 수분과 지질이 감소하면 피부가 갈라지는데 마치 가뭄에 논밭이 갈라지는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기온이 낮아지고 습도가 떨어지면서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해집니다. 피부 노화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내인성 노화는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변화로 경미한 잔주름, 탄력 감소, 창백한 피부톤, 건조함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반면 광노화는 자외선에 장기간 노출되어 생기는 노화입니다. 햇빛에 오래 노출된 광노화 피부는 내인성 노화보다 더 심한 변화를 보이며 거칠고
건조해지며 불규칙한 색소 침착이 발생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젊은 시절 농사일이나 야외 활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광노화의 영향을 많이 받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과도한 피부각질은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라 여러 피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문제가 피부 건조증입니다. 특히 세정력이 강한 비누로 뜨거운 물을 사용하거나 때를 미는 목욕 습관이 있는 중노년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가려움의 가장 흔한 원인은 피부 건조증으로 보통 봄, 여름에는 증상이 없다가 가을, 겨울철에 심해집니다. 이 경우 보습제를 하루 2번 이상 충분히 발라주면 좋아지며 증상이 심한 경우 병원 치료를 받으면 1, 2주 정도면 개선됩니다.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비늘로 덮인 홍반성 반점이 나타나는 것이 건성습진입니다. 주로 팔다리, 특히 정강이 부위에 잘 발생하며 진행되면 오래된 도자기에 생긴 균열처럼 피부가 갈라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어 신경이 예민해지고 작은 자극에도 피부가 가렵고 건조해집니다. 신부전이 있으면 체내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피부에 쌓이면서 가려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피부 건조, 붓기, 탈모 등의 증상을 동반하며 노인층에서 종종 진단되지 않고 방치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피부 증상만 보고 단순히 각질 문제로 치부하면 안 되며 지속적인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 진료를 받아 근본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노인에서 다양한 양성악성 종양이 증가하는데 대부분 65세 이상 노인에서 한두 개 이상의 양성 종양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루각화증, 즉 검버섯입니다. 검버섯은 표피 각질세포로 구성된 양성 종양으로 햇빛 노출과 관련이 있습니다. 양성이므로 반드시 제거할 필요는 없지만 가려움증이 심하거나 미용상 이유로 제거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실제 어르신들이 겪으셨던 사례를 통해 피부각질 문제를 좀 더 생생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박 씨는 평생 농사일을 하시면서 햇볕 아래에서 일하셨습니다. 60대 중반부터 얼굴과 손등에 검버섯이 늘어나고 팔다리 피부가 거칠어지면서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정강이 부위가 너무 가려워서 밤에 잠을 이루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가렵다고 긁으면 피부가 빨갛게 부어올랐고 심지어 출혈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피부과를 방문한 결과 건성습진과 광노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박 씨에게 때를 미는 습관을 중단하고 목욕 시간을 10분 이내로 줄이며 미지근한 물을 사용할 것을 권했습니다. 또한 목욕 직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온몸에 바르도록 지도했습니다. 3개월간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결과 가려움증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피부 상태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사례 2. 김 씨는 은퇴 후 등산을 취미로 즐기시던 분입니다. 얼굴에 검버섯과 잡티가 늘어나면서 외출이 꺼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문제는 얼굴 각질이었습니다. 아침에 세수를 하고 나면 뺨과 이마에 하얗게 각질이 일어났고 며칠에 한 번씩 각질 제거제로 박박 문질렀지만 오히려 피부가 더 건조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피부과에서는 과도한 각질 제거가 오히려 피부 장벽을 손상시켜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각질 제거 횟수를 주 1회로 줄이고 대신 보습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관리 방법을 바꿨습니다. 또한 외출 시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모자를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6개월 후 피부 톤이 밝아지고 각질 문제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사례 3. 이 씨는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입니다. 혈당 관리는 잘 되고 있었지만
발바닥 각질이 너무 두꺼워져서 걸을 때마다 통증을 느꼈습니다. 당뇨가 있는 경우 발 관리가 특히 중요한데 이 씨는 이를 몰랐습니다. 스스로 각질을 제거하려다가 작은 상처가 생겼고 이것이 감염으로 이어져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의사는 당뇨 환자의 경우 피부 재생 능력이 떨어지고 감염 위험이 높아서 절대 스스로 발 각질을 제거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씨는 이후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발 관리를 받고 당뇨병 전용 보습제를 사용하면서 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올바른 각질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각질 제거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입니다. 답은 필요할 때만 올바른 방법으로입니다. 건강한 피부는 28일 주기로 자연스럽게 각질이 탈락되므로 별도의 각질 제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리불순, 영양장애, 생활환경 변화, 피부질환 등으로 재생주기가 흔들리면 과도한 각질이 정체되어 인위적인 제거가 도움이 됩니다. 둘째, 각질 제거 방법의 종류. 각질 제거는 크게 물리적 방법과 화학적 방법으로 나뉩니다. 물리적 각질 제거. 스크럽 제품에 함유된 미세 입자로 피부를 문질러 각질을 제거하는 방법. 곤약 스펀지, 해면 등 클렌징 도구 사용. 장점 즉각적인 효과, 사용이 간편. 단점 과도하게 사용하면 피부 손상 위험. 돌이나 사포로 각질을 제거하는 방법은 피부에 상처를 내어 2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며 각질을 지나치게 제거하여 오히려 각질 반응을 더 유도하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으므로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화학적 각질 제거. 알파하이드록시산은 글리콜산, 젖산 등 수용성 성분으로 각질 세포 간 결합을 느슨하게 만들어 제거합니다. 베타하이드록시산은 살리실산 등 지용성 성분으로 모공 속 피지와 각질까지 제거합니다. 장점 부드럽고 균일한 각질 제거. 단점 피부 타입에 따라 자극 가능. 60세 이후 시니어 피부는 얇고 민감하므로 자극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각질 제거 주기. 일반적으로 한 달에 1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피부 상태에 따라 조절해야 합니다. 건성 피부는 주 1회 이하, 각질 관리 후 충분한 보습이 필수입니다. 민감성 피부는 월 1회, 자극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정상 피부는 주 1회 정도. 중요한 원칙은 피부를 만져보아 칙칙함과 거칠거칠함이 느껴질 때만 각질 제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무조건 하는 것보다 피부 상태를 관찰하며 필요할 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넷째, 올바른 각질 제거 순서. 준비 단계는 미지근한 물이나 스팀 타월로 피부, 각질층을 5분 정도 불려줍니다. 제거 단계는 크림 타입의 각질 제거제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바릅니다. 절대 세게 문지르지 마세요. 세척 단계는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헹궈냅니다. 보습 단계는 각질 제거 직후 피부가 건조해지기 쉬우므로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릅니다. 진정 단계는 각질 제거 후 최소 3일간은 고온, 건조, 찬바람을 피하고 자외선 차단을 철저히 합니다. 다섯째, 각질 제거 시 주의사항. 아침보다는 저녁 시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10시에서 새벽 2시는 피부 세포가 재생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활용하면 효과적입니다. 각질 제거 다음 날은 pH 4에서 6.5 정도의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해 피부 pH 밸런스를 맞춰줍니다. 상처나 염증이 있는 부위는 각질 제거를 하지 않습니다. 당뇨병,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 경우
발 각질은 반드시 전문가에게 맡깁니다. 각질 관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보습입니다. 60세 이후 피부 건강의 핵심은 보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보습이 중요한가? 보습이 충분하지 않아 건조해진 피부는 주름이 생기기 쉽고 탄력이 떨어져 노화 진행이 촉진되며 자극에 민감해져 피부염이나 건선 등 피부 질환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보습제는 각질층의 수분 쏘시를 막고 피부 장벽 기능을 강화하며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목욕 습관은 목욕물 온도를 너무 뜨겁지 않게 하고 때를 절대 밀지 않으며 10분 내로 샤워를 끝내야 합니다. 뜨거운 물은 피부의 천연 보습 성분을 빼앗아갑니다. 체온 정도의 미지근한 온도가 적당합니다. 비누는 가급적 사용을 줄이고 꼭 필요한 부위만 세정력이 약한 유아용 비누나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합니다. 떼수건 사용은 피부 표면을 과도하게 벗겨내 보호막을 손상시키므로 절대 금물입니다. 보습제 사용의 골든타임은 세안 후 3분 안에 보습제를 발라 수분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목욕 후 수건으로 물기를 톡톡 두드려 닦은 뒤 피부에 물기가 약간 남아있는 상태에서 바로 보습제를 바릅니다. 이렇게 하면 각질층의 수분이 소실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보습제 선택은 피부의 지질 성분 중 하나인 세라마이드를 함유한 보습제는 피부의 부족한 지질을 빠른 시간 안에 보충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 피부에 적합한 성분 세라마이드는 피부 장벽을 복구합니다. 히알루론산은 강력한 수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글리세린은 수분을 끌어당깁니다. 스쿠알라는 피부 연화, 나이아시나마이드는 피부 장벽을 강화합니다. 전신 보습, 보습제는 얼굴뿐 아니라 손, 팔, 다리, 몸통 등 온몸에 발라줍니다. 특히 건조하기 쉬운 부위, 정강이, 팔꿈치, 무릎, 손등, 발 뒤꿈치, 목, 데콜테, 실내 온도와 습도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며 습도는 50% 이상을 유지합니다. 중앙난방을 하는 아파트에 사는 경우 가습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습기가 없다면 젖은 수건을 방에 걸어두거나 물그릇을 여러 개 놓아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겨울철은 가장 건조한 계절이므로 보습제를 하루 2, 3회 이상 발라줍니다. 외출 시에는 마스크, 목도리로 피부를 보호합니다. 봄, 가을 환절기에는 피부가 예민해지므로 순한 제품을 사용하고 자외선 차단도 신경 씁니다. 여름은 끈적임을 싫어해 보습을 소홀히 하기 쉬운데 에어컨 사용으로 실내가 건조해지므로 가벼운 제형의 보습제를 꾸준히 사용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 나이도 많은데 자외선 차단제까지 발라야 하나?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자외선 차단은 나이와 상관없이 평생 해야 하는 피부 관리의 기본입니다. 자외선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 자외선은 우리가 신경 쓰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장기간 노출되는 것뿐 아니라 단기간이라도 강한 자외선에 노출되면 피부 노화가 가속화됩니다. 자외선은 크게 UVA와 UVB로 나뉩니다. UVA는 진피층까지 침투하여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파괴하고 UVB는 표피층에 영향을 주어 피부가 붉게 타고 화상을 입게 합니다. 두 가지 모두 피부 노화와 각질 문제를 악화시키는 주범입니다. 시니어를 위한 자외선 차단 수칙. 자외선 차단제 선택은 SPF 30 이상, PA 이상 제품을 선택합니다. 물리적 차단제 산화아연, 이산화티타늄과 화학적 차단제보다 자극이 적으며 보습 기능이 있는 제품을 권장합니다. 사용 방법. 외출 30분 전에 바릅니다. 얼굴에는 500원짜리 동전 크기
팔다리는 충분히 넉넉하게 바릅니다. 두세 시간마다 덧바르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물리적 차단. 모자 챙이 넓은 모자로 얼굴과 목을 보호. 양산 외출 시 양산 사용. 긴팔옷 얇고 통풍이 잘 되는 긴팔옷 착용. 자외선이 강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는 외출을 자제합니다. 실내에서도 자외선 차단이 필요한가? 창문을 통해서도 UVA는 투과되므로 창가에 오래 앉아 계시는 경우 실내에서도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 건강은 겉으로 바르는 것만큼이나 안에서부터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1. 수분 섭취. 피부 수분 공급의 기본은 충분한 물 섭취입니다. 하루 1.5에서 2리터의 물을 마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이 없으시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컵, 식사 30분 전에 한 컵, 잠들기 전에 한 컵 등 시간을 정해두고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신장질환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 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수분 섭취량을 결정해야 합니다. 2. 영양 섭취. 피부 건강에 좋은 음식. 오메가3 지방산은 고등어, 참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 풍부하며 피부 염증을 줄이고 수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생선을 자주 먹기 어렵다면 견과류 호두, 아몬드도 좋은 대안입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돕고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귤, 오렌지, 키위, 딸기, 브로콜리, 파프리카 등에 많습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피부 노화를 늦춥니다. 아몬드, 해바라기 씨, 시금치 등에 많습니다. 비타민 A는 피부 재생을 촉진합니다. 당근, 고구마, 시금치, 달걀 등에 많습니다. 아연은 피부 재생과 상처 치유에 중요합니다. 굴, 소고기, 콩류 등에 많습니다. 단백질은 콜라겐의 원료가 되므로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육류, 생선, 달걀, 두부, 콩 등을 골고루 드세요. 3. 금연과 절주. 흡연은 피부 노화의 주범입니다. 담배의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켜 피부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 공급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파괴하여 주름을 만들고 피부를 거칠게 합니다. 알코올도 피부 건조를 악화시킵니다. 알코올은 이뇨작용을 촉진하여 체내 수분을 빼앗아가고 혈관을 확장시켜 피부 홍조를 유발합니다. 4. 충분한 수면. 피부는 밤에 재생됩니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성장 호르몬 분비가 왕성해 피부 재생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하루 7,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가능하면 밤 10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습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므로 자기 1시간 전부터는 전자기기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피부 노화를 가속화하고 피부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하면 피부의 콜라겐 생성이 감소하고 피부 장벽 기능이 약해집니다. 가벼운 운동, 명상,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적절한 운동. 규칙적인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피부의 산소와 영양분 공급을 원활하게 합니다. 또한 땀을 통해 노폐물이 배출되어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시니어에게 추천하는 운동. 걷기 하루 30분 이상. 수영은 관절에 무리가 적고 전신 운동에 효과적입니다. 요가는 유연성과 균형감을 향상합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은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운동 후에는 땀을 씻어내고 보습제를 발라 피부를 관리해야 합니다.
신체 부위별로 각질이 생기는 특성과 관리 방법이 다릅니다. 1. 얼굴 각질. 얼굴은 가장 민감하고 외부에 노출되는 부위입니다. 클렌징. 이중 세안은 과할 수 있으므로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세안. 메이크업을 하지 않았다면 물 세안만으로도 충분. 세안 후 3분 이내 보습. 각질 제거. 물리적 스크럽보다는 화학적 필링을 권장합니다. 월 1회 정도로 제한합니다. T존과 U존을 구분하여 관리합니다. 2. 입술 각질. 입술은 피지선이 없어 특히 건조하기 쉽습니다. 립밤을 수시로 바릅니다. 입술을 핥는 습관은 오히려 건조를 악화시키므로 자제합니다. 각질을 억지로 뜯지 말고 온찜질 후 부드럽게 제거합니다. 3. 발각질. 발은 체중을 지탱하며 압력을 많이 받아 각질이 두껍게 쌓입니다. 일반적인 관리. 목욕 후 발을 충분히 불린 다음 발 전용 각질 제거기로 부드럽게 관리. 발 전용 보습 크림을 듬뿍 바르고 면 양말을 신고 잡니다. 발톱을 일자로 깎고 너무 짧게 자르지 않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발 관리. 절대 스스로 두꺼운 각질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매일 발을 관찰하여 상처나 변색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발 전문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관리를 받습니다. 꽉 끼는 신발을 피하고 맨발로 다니지 않습니다. 4. 손각질. 손은 자주 씻고 외부 자극에 많이 노출되어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손을 씻은 후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핸드크림을 바릅니다. 설거지나 청소 시 고무 장갑을 착용합니다. 잠들기 전 핸드크림을 듬뿍 바르고 면 장갑을 끼고 잡니다. 손톱 주변 거스러미는 억지로 뜯지 말고 큐티클 오일로 관리합니다. 5. 팔꿈치, 무릎 각질. 마찰이 많은 부위로 각질이 두껍고 거칠게 쌓입니다. 목욕 시 부드러운 스크럽으로 가볍게 문지릅니다. 요소 성분이 함유된 보습제가 효과적입니다. 팔꿈치를 책상에 기대는 습관을 줄입니다. 무릎을 바닥에 대고 일하는 것을 피합니다. 피부 각질 관리의 효과는 여러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보습제 사용의 효과. 보습제 사용이 피부 건조증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여러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세라마이드가 함유된 보습제는 피부 장벽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임상 연구에서는 건조증이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8주간 하루 2회 보습제를 사용하게 한 결과 피부 수분도가 평균 45% 증가하고 가려움 점수가 6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질 제거의 적정 빈도. 과도한 각질 제거는 피부 장벽을 손상시킨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주 2회 이상 스크럽 제품을 사용한 그룹은 월 1회 사용한 그룹에 비해 경피 수분 손실량이 더 높았고 피부 민감도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각질 제거가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적절한 빈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자외선과 피부 노화. 자외선은 피부 노화의 약 80%를 차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외선에 노출된 피부는 콜라겐 분해 효소가 증가하여 피부 탄력이 감소하고 주름이 증가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일란성 쌍둥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외선 차단을 꾸준히 한 쪽과 하지 않은 쪽의 피부 나이 차이가 평균 11.5년이나 났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외선 차단이 피부 노화 예방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생활 습관과 피부 건강. 수분 섭취와 피부 수분도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신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피부 수분도가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 섭취 역시 피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주간 오메가3 보충제를 섭취한 그룹에서 피부 수분도 증가와 염증 감소가 관찰되었습니다. 노화 피부의 특성 연구 2023년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교 연구팀은 60세 이상 고령자의 피부에서 감각세포인 메르켈 세포의 밀도가 크게 줄어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세포가 감소하면 피부의 자극 조절 기능이 떨어져 작은 자극에도 가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노인 피부는 젊은 피부에 비해 표피 재생 속도가 약 2배 정도 느리며 50세 이후 표피세포의 분열 속도가 급격히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안에서부터 피부를 건강하게 만드는 식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루 식단 예시. 아침은 계란 2개, 통곡물 빵 2조각, 방울토마토, 아보카도 4분의 1개, 물 1컵. 점심은 연어구이, 현미밥 반 공기, 시금치나물, 된장국, 김치, 물 1컵. 저녁은 닭가슴살이나 두부, 잡곡밥 반 공기, 브로콜리와 파프리카 볶음, 미역국, 물 1컵. 간식은 견과류 한 줌, 제철 과일, 요거트, 피부 건강에 좋은 식품 탑10, 등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 참치, 견과류 호두, 아몬드, 아보카도 건강한 지방, 비타민 E, 토마토 라이코펜, 비타민 C, 시금치 비타민 A, C, E, 철분, 당근 베타카로틴 비타민 A 전구체, 블루베리 항산화 성분, 녹차 카테킨, 항산화 성분, 요거트 유산균, 단백질, 고구마 베타카로틴, 섬유질, 피부에 해로운 식습관, 과도한 당분 섭취는 콜라겐을 손상시키는 당화 반응을 유발합니다. 트랜스 지방은 염증을 증가, 인스턴트 식품과 과자의 많음, 과도한 음주는 탈수 유발, 피부 건조, 과도한 카페인은 이뇨작용으로 수분 손실, 짜고 매운 음식은 피부 자극, 염증 악화, 영양제 섭취, 식사로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필요시 영양제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오메가3는 하루 1000에서 2000mg, 비타민C는 하루 500에서 1000mg, 비타민 E는 하루 15mg, 아연은 하루 8에서 11mg, 콜라겐 펩타이드는 하루 2.5에서 5g. 단 영양제는 식사를 대체할 수 없으며 복용 전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으로 약을 복용 중이라면 상호작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부 관리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한 건강관리의 일부입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늙어가는 모습에 좌절하기보다 오늘 하루 내 피부를 잘 돌봤다는 뿌듯함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건조하고 거친 피부로 가렵고 불편했던 날들은 이제 끝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하시면 3개월 후에는 분명 달라진 피부를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피부 건강과 행복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피부각질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한 피부,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갑시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피부로 더 행복한 일상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